2000년 초반에 사셨다고 하셨는데 네, 금액이 20년. 얼마나 많이 올랐어요? 수익률로 따진다면은 뭐 제가 투자한 금액이 30% 정도 올랐겠지만 뭐 매매 가격으로 따진다면 한 16배? 16배. 또 저는 이제 를 되게 좋게 봐요. 있는 게 좋겠죠. 아무래도. 그렇지만 이 때문에 무조건 집이 뭔가 가격이 뭐 상승을 찍고 뭐 그렇게 뭐 높은 가격을 찍는다. 이게 없으면 가격이 떨어진다. 뭐 그런 것만은 아니죠. 지금 비가 조금씩 오고 있는데 너무 좋은데요? 뷰가 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부동산 길잡이 부비게이터 그리고 은진입니다. 은지님, 오늘 네. 여기가 지금 대한민국에서 현 시점에서 가장 비싼 아파트에 나와 있어요. 무려 100억대에 달하는 아파트인데요. 아리팍이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저도 이름만 들어봤는데 사실 나와본 건 처음이거든요. 근데 네. 여기 너무 좋네요. 네, 맞아요. 딱 외관만 봐도 좀 의리의리해 보이고 좀 네. 비싼 느낌이 나죠? 네. 분해가 좀 납니까? 많이 나네요. 근데 100억이라는 게 저는 믿기지가 않아서 도대체 100억이 얼마나 큰 숫자인지도 사실 가늠이 안 잡히거든요. 그리고 사실 뭐 34평 기준은 아니지만 평수가 조금 더 커요. 네. 그래서 오늘 여기에 거주하는 분을 저희가 좀 직접 모셔가지고 네. 100억짜리 아파트에 있는 뷰는 어떻게 나오는지 좀 보여드리고 진짜 이분이 궁금하네요. 어떻게 또 투자를 해서 이런 아파트를 또 소유하고 계신지 스토리들을 좀 들어보려고 합니다. 갑자기 이제 비가 오고 있는데 네. 우리 게스트분이 또 기다리고 계셔가지고 그 소개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까 보신 것처럼 외관이 삐까번쩍해요. 그쵸? 쉽사리 오기 어려운 지역이라 오늘 물어볼 것 좀 많이 물어보고 가려고 네. 합니다. 네, 그러면은 우리 오늘 게스트분을 한번 자리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랭커님. 랭커님. 자기소개 한번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지금 부동산 전문 투자자이면서 또 이렇게 강사로 활동하고 있는 랭커 10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 랭커님, 우리 여기 보니까 집에 바로 들어가기 좀 아쉬워서 네. 단지도 되게 좀 조경도 잘 돼 있는 것 같고 볼 게 있는 것 같아서 네. 좀 돌아다니면서 설명을 좀 해주실 수 있나요? 네. 제가 저희 또 이렇게 어렵게 오시고 또 이렇게 비도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오는데 제가 오셨으니까 제가 저희 아파트 단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아, 랭커님, 여기가 지금 보니까 시세가 거의 100억 정도 되는 아파트라고 했는데 네. 처음부터는 100억 아니었을 거잖아요. 그쵸. 여기가 지금 이제 평당 현재 지금 2억 정도 하거든요. 네. 평당 2억 정도 하고 있는데 예전에 사실 이 분양 가격이 여기가 30평대가 거의 한 13억 정도밖에 안 했어요. 네. 13억, 14억밖에 안 했기 때문에 벌써 지금 여기가 30평대가 거의 한 60억에서 70억 정도 하니까 네. 가격이 거의 뭐 5배 이상 오른 거죠. 와. 저는 이제 2000년 초반에 이제 매수를 했고 이 조합원이었기 때문에 6억짜리 집을 거의 한 3억 한 4천, 5천 주고 그다음에 한 갭을 한 2억 5천 전세 갭 투자해서 그때 투자를 했던 것 같아요. 와. 진짜 말 그대로 부동산이 시간과의 싸움인데 그 시간과의 싸움을 엄청 길게 하신 것 같아요. 맞죠? 제가 뭐 부동산 투자의 시조새라고 네. 생각하면 됩니다. 이게 2000년 초반에 사셨다고 하셨는데 네. 그때랑 지금이랑 한 20년 정도 됐잖아요. 그쵸, 금액이 20년. 얼마나 많이 올랐어요? 수익률로 따진다면은 뭐 제가 투자한 금액이 30% 정도 올랐겠지만 뭐 매매 가격으로 따진다면 한 16배? 16배. 네. 와. 또 심지어 그러면 34평이 아니고 지금 평수가 더 큰 거잖아요. 몇 평을 지금 투자를 하신 거예요? 저는 뭐 그냥 대형 평수. 대형 평수. 네, 저희 프라이버시. 아, 그래요? 여기 제가 아크로 리버파크 말로만 들어봤는데 이 아파트가 어떤 아파트인지 한번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크로 리버파크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이제 아파트 이름이 신반포 한신 1차였어요. 한신 1차였는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28평, 32평, 33평, 50평대 4개 평형으로 구성되어 있었고요. 그다음에 현재 지금 이 완공돼 가지고 세대수는 1612세대수예요. 그리고 물론 이제 평수 같은 게 다양하게 있어요. 20평대부터 이제 90평대까지 다양하게 있고요. 각종 뭐 유명한 연예인들도 많이 살고 계시고요. 가격 같은 경우에는 평당 거의 1억을 최초로 찍었던 아파트예요. 그래서 한 5년 전에 아파트가 평당 1억 찍었다. 되게 뉴스에 많이 나왔었잖아요. 그때 화제의 아파트가 바로 여기 반포 아크로 리버파크고요. 일단은 지금 옆에 신축인 원베일리가 재작년에 입주를 했잖아요. 그러고 나서부터 같이 동반 상승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원베일리의 가격 상승이 되게 높이 올라가면서 이 아크로 리버파크 같은 경우에도 원베일리보다는 구축이긴 하지만 한강변이 되게 상당히 여기가 더 잘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층고 높이도 되게 높고요. 그래서 가격 상승을 이끄는 쌍두마차고요. 현재 지금 왼쪽에 지금 반포 주공 1단지가 지금 건축을 하고 있어요. 그게 이제 뭐 유명한 반포 DH 클래스인데 뭐 완공 날짜는 2027년 11월 뭐 2028년 상반기까지 보는데 거기까지 완공되면은 이 반포 같은 경우에는 대장의 한강변이 트리플 여기 요 3개 단지가 다 완성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치도 좋고 뭐 커뮤니티도 잘 돼 있고 다 좋겠지만
혹시 실거주자 입장으로 가장 만족하는 게 한 가지 있다면 한 2가지 정도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저는 여기가 일단은 저희가 자녀가 있다 보니까 아이가 너무 어리긴 하지만 이런 어린이집이 3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좀 초등학교도 이제 바로 옆에 뭐 개성초, 그 유명한 반포의 개성초등학교가 네.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 키우는 교육하는 입장으로 너무 좋고 그다음에 여기가 그 카페 같은 경우에도 현재 지금 총 이제 3개가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카페에서 편안하게 뭐 굳이 다른 데 갈 필요도 없이 일단 한강이 보이는 카페가 또 있으니까 스카이 라운지가 있으니까 또 불꽃놀이도 볼 수 있고 라운지가 네. 돼 있는 거네요. 라운지가 너무 잘 되어 있죠. 공부할 수 있는 공간도 있고 네. 그러면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사실. 거주하기에 있어. 실거주한 데서만큼은 반포에서는 정말 최고인 거 아닌가 네. 생각 듭니다. 아니 얘기를 너무 듣다 보니까 빨리 올라가 보고 싶은데 혹시 랭커님 내부 한번 보여주실 수 있나요? 정말 프라이버시 공간인데 네. 또 우리 사랑하는 우리 부비게이터님 오셨으니까 제가 또 이렇게 또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여기 같은 경우에는 그 현재 지금 이제 지하 2층에 이제 사우나랑 수영장이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 피트니스랑 GS, 필라테스 하는 공간이 있고 지하 2층 같은 경우에는 뭐 스크린 골프 같은 게 있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30층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그 스카이 라운지라고 해가지고 30층, 31층 이제 복합층으로 되어 있거든요. 구성이 잘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여기 스카이 라운지 지금 가보는 건가요? 이게 여기가 지금 원래는 입주민만 이용할 수가 있어요. 예전에 맨 처음에 공공 개방을 하려고 했었는데 어쩌다 보니까 입주민만 하게 되었습니다. 여기가 아까 소개해 주셨던 지금 스카이 라운지인데 맞아요. 여기가 이제 30층, 31층으로 구성되어 있고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일단 기본적으로 한강뷰가 제일 잘 보이는 곳입니다. 아침부터 이렇게 밤 10시까지 운영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사람들이 많이 와서 거주하시는 분들이 와서 여기서 커피도 먹고 아이들 공부도 많이 하고 있어요. 여기서 입주민들한테 있어 가장 이용을 자주 많이 하는 곳이라고 생각해요. 여기가. 이제 진짜 집으로 한번 가보실까요? 알겠습니다. 바로 출발하시죠. 원진님은 이런 집 사실 수 있으실까요? 언젠가는 사야겠죠. 그날이 올 때까지 저희는 화이팅 한번 해보시죠. 지금 비가 조금씩 오고 있는데 뷰가 중점적으로 인테리어 할 때 뭐 포인트를 준 곳이 있나요? 아니면 좀 신경 썼던 부분들? 아니 뭐 특별한 건 없어요. 네. 아무래도 이제 저희 집 전체적으로 이렇게 대리석 내부로 되어 있다 보니까 이 색깔을 좀 유지시키기 위해서 이 주방도 공사를 했거든요. 네, 이제 화이트 위주로 좀 크림 화이트 위주로 좀 공사를 좀 이렇게 색을 좀 맞췄던 것 같아요. 그래서 주방 전체도 좀 크림 화이트 위주로 좀 맞췄고요. 네. 그다음에 여기 대리석, 벽면 대리석과 위에 천장 정도 조명 같은 걸 위주로 좀 신경을 많이 썼던 것 같아요. 와, 이게 지금 한강뷰. 야, 근데 지금 비가 오니까 안개 끼고 좀 더 운치가 또 있는 것 같은데. 여기가 그래도 그 앞에 그냥 세비섬이거든요. 네. 여기가 보면은 맑은 날에는 정말 좋아요. 네. 근데 또 이렇게 비가 온 날은 또 이런 운치 있는 회색 뷰, 이런 회색 뷰가 저도 되게 마음에 듭니다. 이 뷰를 보면서 오늘 같은 날은 블루투스 스피커로 음악 비 오는 날 듣기 좋은 노래 딱 틀고 여기를 보고 있으면 아, 정말 기분 좋을 것 같아요. 고객님이 진짜 노래를 불러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그러면은 본격적으로 랭커님이 어떻게 이 아파트를 투자하게 됐는지 투자 스토리를 앉아서 좀 간단하게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랭커님이 20년 정도 투자를 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많은 구독자분들도 어떻게 20년 동안 이 100억짜리 아파트를 가질 수 있었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도 되게 많으실 거란 말이죠. 그래서 제가 질문 하나씩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반포도 투자한 지가 20년 되셨을 텐데 투자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순간? 이런 게 좀 궁금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게 저는 항상 이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 사람이 어떤 그 기다림 자체가 이거보다 더 좋은 아파트를 사야 되잖아요. 이거 매도를 했을 때. 근데 저는 이거보다 더 팔고 더 좋은 아파트를 바르게 못 찾았어요. 없는 거 많지가 않더라고요. 그게 아마 기다릴 수 있는 가장 큰 원인이 아니었나 생각 들어요. 아, 너무 좋은 얘기인데요. 처음부터 거의 좋은 걸 샀다 보니까 이거보다 더 좋은 걸 사야 내가 이동할 만한 이유가 생기는데 그게 없었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또 기다릴 수 있었다. 그렇죠. 예. 저는 이게 저만의 어떤 그 당시 때 최고의 집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은 20년 동안 이 반포 아파트가 처음부터는 대장 아파트가 아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굳건히 반포의 대장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데 그 전환점이 따로 뭐가 있었을까요? 일단 아무래도 이 20년 전에 반포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강변이 보이는 곳 중에서 재건축 속도가 가장 빠른 곳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강남권에서 한강이 보이는 곳이 몇 군데가 있어요. 보통 압구정, 잠실, 이렇게 반포인데 사실 그 중에서 속도가 가장 빨리 나온 곳이 반포였고, 그리고 이제 반포 같은 경우에는 이제 2010년 넘어가면서 세비섬 자체가 조금씩 이제 그때부터 생겼단 말이에요. 그런 게 아마 이 반포에 있어서 또 재건축 상승 원동력까지 있어서 가장 가격 상승을 이렇게 찍지 않았나 생각 듭니다.
아, 그럼 이거는 뭐 들어갈 수 있고 안 들어갈 수 있는 질문인데 그 중간에 2010년 정도에 세비섬이 뭐 개발이 되거나 오세훈 시장이 밀거나 이런 부분이 굉장히 또 큰 역할을 차지한 거예요. 엄청나죠. 이 세비섬 같은 경우에는 맨 처음에 오세훈 시장이 만들다가 한 80, 70% 정도 만들다가 7, 80% 만들다가 시장직을 그만뒀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박원순 시장이 이걸 사실 세비섬을 거의 철거까지서도 예상했던 거예요. 철거까지 하려고 했던 곳이었다가 그러다가 이게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박원순 시장이 그냥 이거 완성을 시켰거든요. 완성을 시키고 나는데 사람들이 정말 초반에는 찾는 사람도 많지 않았고 여기 상가나 이런 데가 되게 많이 죽었었어요. 그러다가 이게 뭔가 사람들이 그 당시 때 한강에 대한 어떤 관심 이런 게 좀 많아지고 나서부터 그때부터 이용수가 정말 많아졌고 지금 뭐 거의 뭐 그 여의도가 사람이 많잖아요. 네. 그 이쪽도 지금 주말이나 이럴 때는 사람이 정말 많습니다. 네. 저도 한강공원 되게 많이 여러 군데 가봤는데 그 중에 진짜 예쁜 곳이 또 여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한 두 손가락 안에 드는 정도로 예쁘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또 집값에 영향을 되게 크게 많이 미쳤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 그러면은 이렇게 드라마틱하게 집값이 올라가는 요인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 그 요인들이 뭔지 또 우리 구독자분들께 알려주시면. 네. 저 일단 집값이 올라가려면은 가장 큰 어떤 중요한 첫 번째가 있어요. 그게 뭐가 되려면은 가장 그 교육적인 곳이 어느 정도 받쳐줘야 돼요. 일단 기본적으로. 물론 이제 뭐 용산 한남동 같은 일부 특수한 지역을 제외하고는 교육이 어느 정도 받쳐줘야 된다. 교육이라는 것은 저는 단순하게 학교가 아니라 학교는 기본이 돼. 아이들의 성적 이런 게 받쳐주어야지만 그런 집값 상승을 찍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물론 거기다 교통도 있으면 더 좋겠죠. 교통, 그다음에 세대수가 좀 더 어느 정도 받쳐주면. 근데 일단 가장 교육이 되게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저도 또 궁금한 게 질문인데 지금 랭커니까 제가 교육인데 반포도 되게 좋은 학군과 학원가를 들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러면 교육이라고 하면 우리나라에서 빼놓을 수가 없는 게 또 대치동이 있는데 아까 얘기하신 대로 그럼 대치동과 반포가 이렇게 차이가 나는 또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결국은 대치동은 정말 좋은 곳인데 네. 대치동도 사실 가격이 계속 오르고 있어요. 엄청나게. 다만 이제 대치동은 현재 신축 아파트가 거의 없다는 게 그게 반포는 신축이 들어오고 있고 대치동은 신축에 지금 뭐 재건축을 한다고 하지만 속도가 너무 오래 걸릴 거고 그 차이인 거죠, 사실.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대치동이 최고의 교육적인 곳이지만 현재 집값 상승에 지금 현재 대한민국에 있어서 넘버원은 한강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강이 넘버원, 두 번째가 교육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그러면은 집값 상승에 되게 주요한 요인들을 몇 가지 얘기해 주셨는데 이런 게 또 있을 것 같아요. 사람들이 착각해서 이게 또 중요하다 생각해서 집값에 그런 부분들 많이 선호하는데 생각보다 이게 집값에 영향을 안 주는 요인들은 또 뭐가 있을까요? 뭐 일단은 집값에 특별하게 영향을 또 안 미치는 것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대표적인 같은 경우가 자꾸 주변 뭐 상권 같은 걸 되게 많이 신경 쓰시거든요. 근데 이 상권 같은 경우에는 그 인프라가 있어서 되게 좋은 것 뿐이지 집값 자체에 큰 엄청나게 상승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주변에 어떤 경기도권 같은 데 보면은 상권이 되게 많이 발달되어 있거든요. 그럼에도 보통 아파트 가격이 엄청 올라가는 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집은 어떤 고유의 공간인 그런 장소적인 거고 상권은 또 상권에 불과해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뭐 그 아예 뭐 없는 것보다 있는 게 좋겠죠. 아무래도. 그렇지만 이 상권이 있기 때문에 무조건 집이 뭔가 가격이 뭐 상승을 찍고 뭐 그렇게 뭐 높은 가격을 찍는다. 이게 없으면 가격이 떨어진다. 꼭 그런 것만은 아니다. 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이 상가를 이용할 수 있으면 당연히 편하긴 하겠지만 이게 집값에 막 절대적으로 영향을 크게 주진 않는다. 맞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랭커님이 어쨌든 20년 넘게 투자를 하면서 정말 많은 자산을 이룩하셨는데 그 관점에서 봤을 때 지금 반포를 발굴해냈던 것처럼 제2의 반포가 될 곳은 지금 대한민국에서 어디가 있을까요? 저는 일단은 그 물론 뭐 모든 분들이 아시겠지만 이제 우리 한남동, 그렇죠? 한남 뉴타운 라인 쪽, 그다음에 우리 성수 쪽 이쪽 같은 경우에는 뭐 사실 뭐 제2까지도 할 필요 없죠. 그들은 어쨌든 이미 뭐 거의 대장이 돼가고 있는 거지만 또 저는 이제 강동구 같은 데를 되게 좋게 봐요. 강동구의 어떤 재건축이나 이런 곳도 상당히 어떤 가격 상승을 충분히 찍을 수 있는 곳이라 보거든요. 그러니까 전 제일 중요한 거는 강남과의 거리가 멀지 말아야 한다. 이게 항상 아파트 가격 상승할 때 왜냐면 좋은 것 쪽을 위주로 많이 따라가잖아요. 그러지 않나 생각 듭니다. 그럼 강동구 그쪽 라인들을 좀 눈여겨보면 수익률로 또 되게 좋은 상황들이 올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이미 뭐 고덕그라시움이나 뭐 이런 네. 대장 아파트 같은 경우가 벌써 30평대 20억이잖아요. 뭐 사실 10매덕 좀 10억대 초반까지 시작했던 아파트가 지금 20억까지 되는 거 보면은 계속 그 뭐 강동구에 좀 진이 완전 대장이 바뀌었죠.
그 올림픽 파크 프레임 올파크라고 하나요? 거기 지금 30평대가 30억까지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계속 이제 강동구가 발전이 돼가고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앵커님만의 아파트를 발굴하는 비법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궁금한데 어떻게 알 수가 있나요? 저는 일단은 뭐 되게 항상 매일 이렇게 사이트를 보면서 그리고 또 연구도 하고 또 그러거든요. 그래서 일단 물론 뭐 저만의 또 비법이 있어요. 저희 비법을 제가 좀 있으면 또 이제 9월 29일 날 저희 인베이더 스쿨에서 또 강의를 하거든요. 네. 그때 제가 또 공개해드릴 예정이니까 한번 또 그때 한번 무료 라이브 강의 한번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구독자분들이 보통 부동산과 경매에 관심 되게 많으신 분들인데 내 집 마련을 위해 열심히 오늘 살아가는 분들에게 마지막 한마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내 집 마련이라는 것은 어느 분이나 모든 사람들의 어떤 그런 공간이라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내 집 마련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하나 정말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연구하고 분석하는 그런 모든 분들이 되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크로 리버파크 우리 한강뷰를 또 보여주시기 위해서 또 열심히 촬영에 또 협조해 주시고 장소 제공해 주신 랭커님께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부비게이터 영상 좋아요와 구독 부탁을 드리고요. 다음 영상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